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요즘 참여를 좀 자주 못 하셨던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또 부드러운 김땡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땡님 또 참여를 오랜만에 해주셨고, 또 그동안 못 하셨던 네,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좀 안 좋은 일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이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여를 잘 못했네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음, 사실 그때 그 일들을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도비님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시참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그 귀신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어이고,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노트에 이제 피가 묻어 있는 좀 배경을 해주실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제가 좀 해봤는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회십니다. 렛츠기! 그때 돌비님이랑 마지막으로 시참하고 나서 한 그때 2, 3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작업복으로 항상 입고 다니는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에 제가 항상 그때 그 무당분이 주셨던 그 부적을 넣고 다녔어요. 근데 넣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제가 작업복을 잘 안 빨아요. 네. 근데 그날따라 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부적을 안 빼고 이제 와이프한테 바지를 맡겼죠. 그래서 이제 그 바지를 빨게 됐는데, 이제 딱 빨래가 돌아가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바지 속에 부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래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주머니를 바로 딱 뒤져보니까, 근데 제가 그 부적을 그 지퍼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봉투에다가 이제 딱 넣어놨는데, 딱 제가 며칠간을 근데 그 부적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바지에서 딱 꺼내고 나서 보니까 그 부적이 까매 있는 거예요. 젖어 있지는 않은데 부적이 탔다는 그런 거 마냥 다 까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보통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부적이 까매져 있거나 그러면 그 부적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많이 그걸 봤거든요. 예. 까매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좀 불안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렇게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가해를 눌린 거예요. 그날 가해를 눌렸는데 그 무당 딸이 저한테 가까이 눈 앞으로 와서 씩 웃으면서 제 눈을 이렇게 핥더라고요. 오, 제 눈을 이렇게 핥고 나서 제가 꿈에서 바로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평소에 집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를 제가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냄새냐면은 약간 좀 썩은 냄새라 그래야 되나요? 음식물 썩은 냄새? 그러니까 제가 무당딸을 보기 전에 항상 맡았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집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게 부적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또 가족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저한테 그 부적을 해주셨던 그 무당집을 바로 찾아가려고 바로 그날 나왔죠. 예. 그 무당집을 가려고. 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시동이 안 걸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보는데 이제 바로 차 뒷좌석에서 그 부당 딸이 이렇게 저를 보고 씨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부적이 없어지니까 얘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구나. 나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면서 시동을 계속 걸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차에서 빠져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시동만 걸으려고 계속 누르고 있던 거예요. 시동은 안 걸리고 밖에 나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얼어붙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쓱 사라지고 나서 바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이 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서.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저는 항상 1층에 세웠거든요. 바깥에다가. 1층이기 때문에 그때가 또 낮이었고 무섭다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무당집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예.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무당집을 가려고 하는데 핸들이 저도 모르게 막 흔들려요. 예. 좌우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 저도 제가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 무슨 내 차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딱 생각을 할 차에 딱 제 손을 봤는데 무심결에 봤는데 제 손 위에 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제 손 위에 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손이 그 핸들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손은 계속 핸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손의 힘한테 안 지려고 저는 이제 손에 힘을 저도 모르게 꽉 쥐고 있었던 거죠. 예. 차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가는데 그 무당분 집이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예요. 예. 20분 거리인데 그 20분 동안 가는 동안 한 사고 날 뻔한 게 한 3-4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내려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무당분 집이 일반 빌라 같은 데예요. 네. 빌라 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빌라 앞에 도착을 했는데 빌라 입구에서 그 무당 딸이 저를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예. 어떻게 막냐면은 원래는 사람 형상이라고 치면 사람 형상이 원래 하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무당 딸이 한 10명? 같은 형상으로 10명이 계속 그 입구에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까까까까 대면서 저보고 웃고 있고 여기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일단 도망갔어요.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예. 사고 날 것 같고 그 무당 딸은 계속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봐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귀신들이 있잖아요. 영가들. 그 꿈을 꾼 이후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 틀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길거리를 걸어도요. 그냥 제가 손님집 같은 데를 가도 보통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귀신이 많은지 일반 가정집에 2-3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되게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덤블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창문 위에서 그렇게 가만히 박쥐처럼 이렇게 있는다든가. 진짜 우리 집에 외환이 보면은 왜 할머니님이 막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막 뛰어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귀신들이 막 집안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예. 가족집에 갈 때마다. 10집 중에 한 8집은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보고 있다가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 정신이. 며칠 동안은 계속 그런 형상을 보고 저녁만 되면 계속 무당딸은 계속 저희 집 창문 앞에 가지고 계속 창문에 얼굴 들이밀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피폐해져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견적을 가게 됐어요. 네. 안산 쪽으로 견적을 가게 됐는데, 일반 가정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아는 형님 소개로 갔는데, 이 집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응? 물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왜 집안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설마 저는 그래서 귀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랑 그 아저씨가 두 분이서 나오셨는데 인상이 되게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두 분 예.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어느 순간 제가 위를 봤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면 좀 슬픈데, 어. 그 어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 아줌마 위에서 몸이 이렇게 다 물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처럼 물이 다 몸이 다 불어 있어요. 어. 왜 사람이 물에 오래 있으면은 몸이 분다고 하잖아요. 몸이 불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머리 허공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온몸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위를 보는데 그 연가를 봤는데 엄마, 엄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있다. 이 집에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딱 봤을 때는 그분들은 모르죠. 당연히 보는 분들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때가 딱 보이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딱 보였는데 계속 엄마 추워, 엄마 추워 계속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다. 그 집에서는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나와서 그 중개를 해주신 형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 형님한테 얘기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 제가 사실 말해도 못 믿겠지만 형 제가 좀 보이는 게 좀 있다 요즘. 근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대충은 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뭘 봤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물을 떨어뜨리고 있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물속에서 어떻게 좀 안 좋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된 아이 같은데 내가 본 게 맞다면은 이 아이는 물속에서 그렇게 된 아이 같다. 그러니까 그 분이 딱 표정이 굳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분들한테 그런 내색 안 했지? 그래요. 절대 내색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배로 그렇게 배에서 그렇게 좀 안 좋게 된 아이가 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근데 내가 뭐 이 연가는 뭐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천도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좀 슬프다. 그렇게 이제 있다가 도저히 저는 근데 그 집에서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계속 보일 거고, 저는 그 감정이 휩쓸려서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작업을 못 하겠다. 너무 멀기도 하고, 솔직히 좀 여기까지 오는 게 좀 힘들어서 내가 작업을 못 할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너무 그냥 그게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느 날은 제가 며칠 전에는 성당을 설치를 갔었어요. 성당에서. 성당을 설치를 갔는데, 그 성당에 보면은, 미사 지내는데 보면은 그 안쪽에 창문이 짜르르 있어요. 네. 근데 그 창문을 제가 블라인드를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제가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러 들어가자마자 제가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요. 썩은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왜 성당 보면은 큰 십자가 있잖아요. 네. 큰 십자가 위쪽에 성모 마리아님이 계세요. 그 마리아님 위에서 누구랑 딸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예. 무시하자.
어차피 쟤네들 내가 몇 번 더 봐왔던 애고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냥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다시가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하도 신경 그렇게 빨리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귀에 대고. 무당 딸이? 예.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무당 딸이에요. 안 봤어요. 예. 봐봤자 무서울 거고, 난 작업을 못 할 거고, 트라우마 시달릴 것 같아서.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다시며.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걸 거꾸로 저한테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제가 작업을 끝날 때까지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이제는 제 눈앞에 나타나요. 바로 눈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제 눈앞에서 그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적이 없으니까 이 무당 딸이 이제 저한테 계속 가까이까지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내 앞에 바로 나타나는데 그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업을 갈 때마다 다른 집에 좀 귀신이 있고, 그리고 어디 뭐 큰데 좀 넓은데 작업을 가면 항상 무당 딸이 따라오고, 이게 또 언제 또 내 가족가 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사장님네 있잖아요. 이태리에 공사 간대. 네. 그 빌라를 그냥 한번 쓱 가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그 1층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비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서 그냥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이제는 어디 집에 팔렸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매장을 가려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옆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에 그때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때 그 무당집 그 인테리어를 맡겼던 그 사장님이에요. 일단 지나쳤어요. 봤는데도. 근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태평하게 저기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차를 돌렸죠. 예. 얘기나 좀 해보려고. 차를 돌려서 그 카페로 갔어요. 근데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사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사하네?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야 아예 미안하다. 그냥 나랑 커피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기 집도 비어있는 거고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까지 소개를 시키시고 왜 그때 도망을 갔는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죠. 얘기를 하는데 그 1층에 한 3번 정도 집에 입주자가 있었대요. 예. 3번 정도 입주자가 있었는데 그 입주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2달을 못 버티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그냥 이게 그냥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이 집이 뭐 문제가 있나? 그리고 하자부스를 다 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때도 나간다고 한다는 사람한테. 근데 이유는 얘기 안 하고 왜 당신이 이런 집을 파냐는 식으로 따지다가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더래요. 예. 사기꾼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집이 있으면 왜 파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왜 계속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3달 정도 있다가 집을 빼겠다고 하더래요. 네. 이제 그때서야 사장님이 궁금해져서 물어봤대요. 왜 빼려고 하냐? 사실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도 왔었는데 그분들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나갔다. 내가
다른 거 내가 일절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왜 나가는지 나한테 얘기나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 오는 날부터 악몽에 시달렸대요. 네. 어떤 악몽에 시달렸냐면은 가해를 누리는데 자기 배 위에서 그때 제가 꿨던 꿈 있잖아요. 무당딸이 네. 네. 목에 밧줄 매달고 좀 안 좋은 선택한 형상으로 나오면서 혓바닥을 내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형상이랑 똑같이 나오면서 딱 누워있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 나와도 그렇게 한대요. 똑같은 말로.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견디다가 매일매일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장님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무당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자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정보를 찾다가 이 사람이 전에 살았던 그 집에 가봤대요. 예. 그 가서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랑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무당 딸이라고 했던 사람 있죠. 네. 딸. 그 사람이 무당이었고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 무당 딸의 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당 딸이 무당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 둘이 옛날에 붙어 다녔대요. 근데 그 무당 딸 그 사람의 원래 어머니도 실종이 됐대요. 아빠도 실종이 되고 엄마도 실종이 되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도 실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수제자라는 그 사람이랑 둘이서만 다닌 거예요. 원래는 가족끼리 다 같이 살았었는데 한 명 없으시다가 그 둘만 이제 방을 빼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사장님도. 거기서 이제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야. 아, 이 사람이 무당이었구나. 얘가 무당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그래 뭐 무당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를. 무당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다녔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예. 무당령이 좀 제일 또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오해를 잘 풀고 그날 집에 갔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저번 사연 때 말씀드린 그 사장님 있죠. 그 사장님이 아는 무속인분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분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저녁에 이제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잔잔하게 났다면 그날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야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그 무당딸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가지고 딱 몸이 굳어서 있는데 그 무당딸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알지? 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몸이 굳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예. 저는 그때 제 딸이랑 옆에 같이 자거든요. 제 딸을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씩 보고 웃더니 제 딸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 지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계속 그랬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걔는 왜 건드려? 건드리려면 날 건드리지.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듣지도 않더라고요. 예. 제 둘째 딸한테 가서 얼굴을 대고 혓바닥을 핫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고 있는 둘째도 바로 안고 밖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핸드폰 찾아가지고 그 무당분한테 전화했는데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음날 되자마자 이제 첫째 이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나서 매장으로 오면서 바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힘들지?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알고 있었듯이. 저 진짜 운전하다가 차를 보고 한 10분 동안 그 전화 붙들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야 잠깐 카페로 와. 어차피 나 법당 들어가서 내가 얘기하면은 걔가 따라올 것 같고 사람 많은 카페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형님이 저를 보더니 눈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너 걔가 너 핥아했냐? 그래. 그래서 아 예 꿈속에요. 제 눈을 핥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지금 이 카페 안에 뭐가 보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페 안을 둘러보니까 별 귀신 다 있는 거예요. 그 카페 안에. 천장에 붙어있는 귀신부터 해서 어떤 사람 목에 안겨있는 귀신도 있고 예. 엎혀있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그 무당형 근처에는 많은 귀신들이 그 형한테 자기 얘기 좀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속인 분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본인 얘기 좀 들어하려고 계속 영가들이 얘기를 한대요. 돌아다니면 카페를 들어가든 어딜 가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좀 심각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딱 보다가 야, 근데 너 노트 그때 가지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집 그때 너 인테리어 그거 하러 갔대. 노트 가지고 왔어?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견적을 하니까 노트를 두고 갔죠. 그러니까 야, 너 그거 혹시 지금 너 가지고 있지? 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10년 전 노트든 뭐든 다 장부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아, 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지금 당장 가져와. 가서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마요. 가져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매장 가가지고 창고를 다 뒤졌죠. 근데 저 안쪽에서 빨간 불이 나오더라고요. 빨간 불. 뭐야? 그러고 보니까 공책이 거기 떡하니 있는데 예. 그 공책에서 빨간 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리고 그 공책을 이렇게 딱 꺼내서 보니까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예. 피가.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딱 떨어뜨리고 이 공책인가 보다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손 씻고 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죠. 가져가자마자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더 이거 놔뒀으면 너 진짜 너 큰일 났겠다. 너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네 가족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누가 있길래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 공책이 그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공책이죠. 노트인데 예. 큰 노트인데 중간에 주머니가 있어요. 자크.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딸 그 견적을 갔을 때가 그 노트 거의 끝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쓸 때였어요. 그 노트를.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이제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너 이거 혹시 너 그 무당 딸이 너한테 뭐 잠깐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견적을 할 때 그 무당 딸이 잠깐 제 노트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자기 방으로. 근데 1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 돼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주머니에서 주머니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책봉책을 꺼내서 제 앞에 이렇게 싹 내려놓더라고요. 예. 근데 느낌이 뭔가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 무당딸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입속에서. 근데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입을 열 때 보면 입 안에서 피가 머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입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노트를 펼치고, 그거를 딱 자크를 여는 순간 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은,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노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빨. 예? 생리 뽑은 거 이빨. 이빨이랑, 그리고 그 여자 사진. 그 여자 사진이 있었고요, 한 장. 바늘이 있었고요. 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쌀이 어떤 봉투 같은 거에 담아져 있었는데 그 쌀이 까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물어봤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 딸이 넣어둔 거야. 그 무당이 넣어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이걸 왜요? 그러니까 너 반법당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저를 뭐 반법해보자 뭐가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가 죽기 전에 본 게 너일 거야. 그냥 넌 재수가 없던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넌 재수가 없었대요. 너 나 안 찾아왔으면 너 진짜 너는 가족관리 그냥 다 요절낼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너 이거 이빨이랑 이 사진이랑 이거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너 이 콩책 당장 가서 불러 태워버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최대한 멀리 가서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도 광주잖아요. 그때 하남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불러 태우고 왔어요. 오. 그리고 거리가 꽤 있는데. 거리가 꽤 있어요. 태우고 와서 이제 그 형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처리를 하고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부적은 내가 써줄 테니까 너 그거 꼭 뒤집어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형님 저한테 부적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네, 그거 꼭 쥐고 다니거든요. 와.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그 빌라 있잖아요. 빌라 사장님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급하게. 너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와서 얘기해줄게.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갔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어느 가족이 그 집을 보러 왔대요. 예. 그 집은 어차피 내놓은 집이니까. 근데 아이 하나 그리고 남편이랑 남편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 보러 왔는데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갔대요. 그 다음날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적인 선택으로 다 죽어요. 그 집에서요? 아니요. 원래 살던 집에서요. 예.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거 뉴스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와이프랑 그 자식을 둘을 살해를 해요. 아, 해했구나. 살해를 하고 이빨을 다 뽑았어요. 이빨을 다 뽑아서 집에 그 천장에다가 밧줄로 와이프랑 자기 자식을 목매달아 놓고 그 아래에다가 가지런히 이빨을 다 놨어요. 예. 엄마면 엄마고 아이는 아이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이빨을 다 뽑아서 본인도 생을 마감을 했어요. 똑같이 셋이 나란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당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날 못 데려가니까. 일단은 이거는 추측일 뿐이니까요. 그죠? 그쵸, 추측일 뿐이죠. 일단은. 추측일 뿐인데 어. 그 집을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스러운 거죠. 그렇긴 사장님한테. 하네요. 예.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근처에도 안 가고요. 사장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서워서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사람을 못 믿어요. 네네. 사람을 못 믿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를 못 들어가요. 혼자. 그러니까 집은 들어올 수 있죠. 집에서 어느 공간에도 혼자 다닐 수 있고 한데 그냥 제가 혼자 어디 집을 가든 손님이 뭐 커튼이 날아가든 뭘 하러 가든
가면은 일단 하늘부터 봐요. 천장부터. 뭐가 있나? 뭐가 보이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코가 좀 예민하면은 되게 사람이 예민해져요.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러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또 제가 또 따라올까봐,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제보를 못했죠. 지금 이 이후로 그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김땡님께서 사연 참여를 못한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대충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랬으니까 저한테. 근데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 또 일도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무당 딸이 아니라 그게 무당이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돋고, 무당령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에 양밥도 친 거고.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요. 재수가 없어서.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든 거고. 어제도 만났거든요. 형은. 보이지 않을 거야. 저한테 계속 그래요. 너는 이제 다쳤어. 보이지 않아. 조심해. 그냥 조심만 해. 너는 기가 약해.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냄새가 네. 그 냄새인 건가요? 아까 얘기하면서 한 2번 정도 보이진 않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네. 아직도 주변을 네. 맴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무당은. 딱 저를 이렇게 딱 만날 때 항상 보면은 아휴 이 얘기는 항상 해요. 처음에 보자마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그 형이랑 헤어지고 집에 이제 가려고 차 타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까지 그 형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오,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는 안 해주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항상 얘기를 해요. 그 형은 저한테. 내가 너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지금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김땡님 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어제 뭐 냄새가 그래야죠. 나든 그냥 냄새 나면 그냥 냄새 고약하네 그냥 생각하시고, 어차피 안 네네, 보이니까 지금은 안 보일 거고, 어차피 그 또 도와주시는 무당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근데 아까 나 그 따님한테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진짜 그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예, 무서웠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옥화상 귀신이랑 진짜 공통점이 많네요. 무당귀, 옥화상 귀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좀 집착이 심한 거. 비슷하더라고요. 예, 얘네가 얘기를 집착이 들어보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그 형도 얘기하는 게 이런 무단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면은 안 놓는데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대체할 뭔가 다른 존재를 찾을 때까지는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땡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예, 아닙니다. 이거 오늘 이야기가 아찔해요, 진짜로. 아무튼 김땡님 앞으로는 또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고, 또 따님분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아찔하네요, 여러분들. 김땡님 이야기 첫 번째 화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1화부터 꼭 들으세요. 1화부터 들으시고 2번 편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무당집 인테리어 썰로 이제 등장을 해주셨고, 그때부터의 악연이 또 지금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당령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귀신이랑 다르다고 하는 게 이렇게 질긴 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반지하 집에서 사셨던 적이 있고 그 집에서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크루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또 반지하 집에서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맞나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제가 그 집안 사정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한 4년, 5년을 혼자 살았는데, 일단 오늘 해드릴 얘기가 그 집에 있었지만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여자친구가 겪었던 일 전에도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게, 네, 그 집이 구조가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주방 있고, 이런 구조인데, 제가 큰 방은 TV만 보고,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네. 반지하 보시면은 보통 창문이 위쪽에 있어요. 맞아요. 예, 천장 바로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창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잤는데, 가끔씩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예, 그 창문 밖에가 바로 담벼락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요. 삐집고. 근데 유리창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라서 막 고양이들도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는 창문인데 네, 거기서 아무것도 비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느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체만 일으켜가지고 거기를 계속 째려봤어요. 네, 계속 째려보니까 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계속 화가 나서 쳐다보니까 그 느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몇 번, 한 네다섯 번 돼요. 그런 경험 제가.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집을 떠나고 다른 집에서 지금까지도 이사를 다니면서 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 돌비님 혹시 머리 감으실 때나 샤워하실 때 눈 감으시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그 집에 5년 동안 살면서 눈을 못 감았어요. 무서워서? 네, 희한하게 지금은 제 그 집을 떠나고 나서는 그게 이상한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집에서는 머리만 감을 때 보통 숙여서 감잖아요. 근데 그러면 눈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거울을 보면서 감거나 샤워할 때도 눈을 무조건 뜨고 씻고 세수할 때 눈만 빨리 일단 씻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이게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눈을 감으면 화장실에서. 아무튼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고요. 일단 여자친구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났던 친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밖에서 놀다 막 겨울이기도 하니까 막 추우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많이 놀잖아요. 예, 네, 집에서 막 밥도 해 먹고 막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희 집에서 잠을 잤어요. 부모님한테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네. 예,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놀다가 잠을 잤는데, 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 분집에 가서 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날이 아마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어서 그 친구가 낮에까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쉬다가 낮잠을 들었대요. 저랑은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네, 근데 낮잠을 드는데 자다가 그 현관문 철문 있잖아요. 네. 아파트 문. 그 닫힐 때 철컥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 삐삐삐 소리는 못 듣고 철컥 소리에 깼대요. 이 친구가. 네, 예, 깼는데 그 비몽사몽 하잖아요. 깨면은. 이 친구가 가위 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비몽사몽하고 그냥 몸도 힘도 없고 그냥 엄마나 아빠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아파트 구조가 현관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그 방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
그리고 왼쪽으로 복도가 쫙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복도 중간에 있는 방을 썼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방문을 열면은 그러니까 복도 벽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방문을 보는 시야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깼는데 철컥 소리가 들렸는데도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실로 들어오시고 막 이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예. 그냥 화장실이랑 신발장 그쪽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이렇게 소리가 안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안 거죠. 몸이 안 움직이니까. 가인 목소리도 눌렸구나. 나오고. 네, 가위 눌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원체 그전에도 가위를 몇 번 이렇게 자주 좀 눌렸대요. 근데 그래서 느낌이 있는데 그럼 노하우가 있었나 봐요. 이래서 좀 이러면 좀 풀리는데 이러는데 안 풀리더래요. 예. 저는 안 눌려봐서 공감을 못 했는데 그 가위 눌린 목소리가 막 이런 소리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근데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그 현관 쪽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예. 막 엄마 부르려고 그랬는데 막 소리는 안 나고 막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인기척이 갑자기 안 들리다가 복도에서 그 마루인데 걸어오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느낌은. 네. 이렇게 저벅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방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친구가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가위도 눌렸겠다. 그래서 막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방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슥 열리더래요. 네. 슥 열리는데 그 문 반만 열리는 거 아시죠, 도비님? 예. 반만 싹 이렇게 조용하게 열리더래요. 근데 그러면은 밖에가 반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복도 벽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막 떨고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여자 웃음소리가. 사람이 벽에서 그 얼굴만 이렇게 빼고 마는 거 있잖아요. 네. 담벼락 같은 데서 이렇게 얼굴만 빼고 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얼굴만 빼고 말 때 그 목의 각도가 있잖아요. 네. 살짝 이렇게 얼굴만 나와도 이렇게 얼굴만 빼꼼했구나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가로 본능처럼 이렇게 얼굴만 나오는 거 있죠. 옆으로? 네, 옆으로 얼굴만 쓱 나오더래요. 예. 나오는데 이게 그때 들었던 걸로 비유를 하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대요. 아주머니인데 머리는 단발에 이렇게 단발인데도 되게 헝클어져 있었대요. 예. 헝클어져 있고 돌비님 방송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영가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이 이렇게 찢어지게 웃고 계시더래요. 예. 찢어지게 웃고 있는데 저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웃는 입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눈이 무서웠대요. 너무. 예. 그 눈이 웃을 때 이마에 주름 잡히게 눈을 치켜 올리고 웃잖아요. 웃는 예. 분들 있잖아요. 무섭게 웃을 때. 이렇게 웃는데 눈이 반달 모양이 됐대요. 예. 반달 모양으로 눈을 치켜 올리고 이런데 그 눈이 되게 소름 끼쳤대요. 이게 되게 눈이 사람 광기가 있는 눈이라 그래야 되나? 네. 눈이 아무튼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그 얼굴이. 네네.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얼굴이 다시 싹 들어가더래요. 벽으로. 얼굴이 싹 들어가더니 문이 또 점점 조금 더 열리더니 그 아주머니의 전신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한 발짝 예. 한 발짝. 근데 흰 옷을 입고 계셨고 발은 새하얗고 근데 아기를 업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얼굴은 안 보이고 아기 네. 보자기 싸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세로 옆모습이에요. 이것도 옆모습인데 고개만 돌려서 그 친구를 계속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친구의 그 첫 가위였어요. 저희 집에서 자고 나서.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가위가 어머니가 오시고 여기서 깼대요. 깨고 너무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엄마랑 막 얘기하다가 저녁에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되게 가위도 안 눌려봤고 영혼은 믿지만 제가 영혼을 믿는 계기가 있다고 두비님한테도 카톡으로 보냈었잖아요. 그 네네. 얘기는 시간이 남으면 할 건데 영혼도 믿고 그러지만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그,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는 뭐, 경험한 게 없으니까 공감을 못 해줬었어요. 네. 공감을 못 해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조상님 아니냐, 그 조상님이 너 보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되게 이뻐가지고 웃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화를 내요, 막. 그렇게 무섭게 웃는데. 예, 화를 내요, 막. 웃음소리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저도 소름 끼쳐가지고 못 따라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가 되게 찢어지는 소리였대요. 아, 네, 이런 소리였대요. 오,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때 저녁에 그 친구를 좀 달래주고, 이렇게 장난도 치다가,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또 저희 집에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데려다 주는데, 그 친구 아파트 단지 앞에 가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막 30대 후반에서 막 40대 그 아주머니들 지나가면, 저분 아니야? 저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또 늘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몇 대 맞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때. 아무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그 친구가 그 나이부터 3, 4일을 그런 가위에 더 눌려요. 똑같은. 예, 똑같은 아주머니가 나오는 가위에 더 눌려요. 예. 이렇게. 거실에서 자도, 거실에서 잘 때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방에서 자면은 방까지는 안 들어오신대요. 희한하게. 네. 그냥 밖에서 쳐다보고 웃고만 계시는데, 거실에서 자면 거실에 소파가 있잖아요, 보통. 소파에서 자면은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와, 대박이네, 예. 애기 그 보침을 쌌잖아요. 네, 포대기. 그러니까 손은 안 보였대요. 손은 뒤에 하고 계시고, 뒤로 애기 엉덩이 받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눈이 진짜 무섭대요. 표현을 되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따라해도 무섭잖아요. 이마에 주름 잡히게 눈을 치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은. 맞아. 눈 크게 뜨고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네네. 아무튼 막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친구가 되게 예민해진 거예요. 매일 가위에 눌리고, 매일 무섭고, 막 그러니까 날카로워져서 저랑도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걱정은 되는데 솔직히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영안이라서 막 봐서 이렇게 막 혼내줄 수도 없는 거고 막 그치.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만 잘 듣고 장난 안 치고 막 잘 챙겨주기만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집에서 많이 그 며칠을 그 현상을 겪으니까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자겠대요. 네네. 저랑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저희 집에서 또 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 집에서 자서 그런가 나랑 자서 그런가 되게 푹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위를 안 늘렸대요. 저희 집에서 눌렸으면 어쩌나 하면서 무서우면서 잠이 들었는데 안 늘렸대요. 그래서 다행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줌마 좀 질렸나 본데?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장난을 쳤죠. 저는 또 네네. 잘 쳤다니까. 그래서 질려서 이제 갔나 보네. 하면서 장난을 쳤는데 이러고 꽁냥대고 있다가 이 친구가 또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눌리면 어떡해. 집에 가서 자면 또 눌리면 어떡해. 여기 네. 오빠 집이라서 안 눌린 거지. 또 눌리면 어떡해. 계속 무서워하길래 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저가 불교 신자예요. 네. 예, 아버지는 종교가 없는데 어머니는 매년 등도 띄우시고 매년마다 당직 가셔서 신점도 보시고 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그 무속인 하시는 분들이 제 점을 볼 때마다 항상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누나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저한테는 아드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도비님 방송에서 나오셨듯이 그냥 뭐 강장님처럼 뭐 수호령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알겠는데 다 괜찮다고만 하니까 예. 그래서 막 또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그 친구 어머님 중에 무속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여쭤를 봤어요. 이렇게 무속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실 줄 알고 네. 근데 너는 귀신도 못 볼 거고 본다 하더라도 너한테 해코지는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한테 뭐 영화는 없지만 뭐 있나? 막 이러고 뭐 있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한 7년 동안 차고 있던 염주를 이렇게 친구한테 줬어요. 네.
아, 그러면은 나는 가위는 안 눌리고, 막, 앞에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무속인들도 나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 염주를 네가 차라. 내가 오래 지니고 있었던 거니까 네가 차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집에 보냅니다. 네. 근데 다음날부터 그 친구가 가위 안 눌려요. 그 염주를 차고. 홍크루님 기 받아갔나 보다. 그래, 그 말이 있잖아요. 그, 기센 사람들이 오래 차고 있는 물건을 지니면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그날부터 가위 안 눌리는데 이게 이 지금부터 다시 좀 소름 돋아지는 게 그 친구가 그 염주를 안 빼요. 네. 그 후로 저는 다시 받고 싶었죠. 제가 7년 이상을 찾던 거니까. 네네. 근데 안 눌리면 줘 이렇게 했는데 안 빼요. 안 주고. 근데 뭐 무서우니까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집에서 그 염주를 잃어버려요. 어쩌다가, 예. 이게 그 친구도 몰라요. 빼지도 않고 분명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대요. 예. 혹시나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집에 들어가서만 찾대요. 그 염주를. 집 밖으로 가서 나온 적이 없는데 집 안에서 그 염주를 잃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아파트가 방이 많고 막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이러면 찾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염주를 못 찾아요. 결국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가위에 또 시달려요. 그 아주머니한테. 또 시달리는데 그 친구가 그게 일주일 이상이 되니까 어머니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친구 어머니한테. 근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래요. 기독교 집안인데, 그때 그 친구가 너무 매일매일 그렇게 겪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남자친구 염주도 받아왔는데, 안 당하다가 또 염주도 잃어버려가지고, 아, 너무 다시 그렇게 시작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랑 같이 좀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런 당집을 가요. 그 무속인 분이 여자친구 얼굴 딱 보고 얘기 듣자마자 남자친구 집에서 따라왔대요. 그 아주머니가. 반지하에서? 예. 네, 반지하에서 따라왔대요. 너 어디서 잤냐?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집에서 잤다고 그때 어머니가 뭐 이렇게 계셔도 얘기를 했대요. 예. 네, 남자친구네 집에서 몇 번 잤다. 그 후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에서 따라왔다고. 예. 그 영가가 남자친구를 못 괴롭히니까 너 괴롭히러 왔네.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둘째 나쁜 놈이 됐죠, 어머님한테. 예. 네, 둘째 나쁜 놈이 됐지만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결이 이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부적을 써주셔가지고 네네네. 가위 안 눌리기는 되는데 그 후로 이게 그 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 후로 가위는 안 눌리고 그 영가를 다시는 보는 일은 없어요. 저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그 영가를 봤다거나 막 가위에 눌렸어도 그런 일은 없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이 생겨요. 어떤 이게 병이요? 원래 생겼을 병인지 아니면은 그 일 때문에 생겼을 건지는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간질이 생겨요, 그 친구가. 아,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저는 죄책감을 가졌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반지하가 어느 동네, 어느 동인가요? 서울에 있고요. 네. 중랑구 면목동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 지금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집을 나오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소름 돋았었는데 네. 그 전에 살았던 분이 아주머니 혼자 사셨대요. 제가 살기 전에 아주머니 혼자 사셨는데 그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머니가 그분을 뵀던 건 아니라 그 주인집 할머니랑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그래서 나이대가 그 정도의 아주머니 혼자서 사셨대요. 네네네. 그분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 집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랬던 거 아닌가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네요. 그랬었던 게 있고, 그 친구랑은 그때 그 일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뭐 서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고 이렇게 아. 매듭이지 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콩프로님은 귀신을 안 타거나 이제 뭐 귀신에 관련돼서 걱정할 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분은 좀 약하셨긴 했나 봐요. 네, 그 친구가 워낙 그냥 몸도 안 좋고, 좀 그러던 친구라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혹시 이거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그 네. 여자친구분이 상처가 좀 있으셨던 분인가요? 무슨,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그런 상처는 없던 친구였어요. 그때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어렸고, 예. 그냥 뭐, 외로움은 많았지만 그런 상처는 있지 않는 친구였어요. 뭐 외로움은 많으셨구나. 자, 그러면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된 경험과 그리고 친구와 함께 목격한 중국 호텔 귀신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 호텔 귀신은 또 뭔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막 그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 곤지암 영화가 한참 나오기 전에부터 저는 곤지암도 가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폐가 같은 데도 가고. 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그곳에. 아유, 잘 다녔어요. 근데 그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막 그런데 다녀와서도 막 가위에 눌리거나 막 그런 적도 없고. 근데 중국에 가서 처음이자 네. 마지막으로 영화를 봅니다. 타국에 가서. 예.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쯤인데, 제가 불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불교 막 이런 거로 학교에서 뭐 체험 가는 게 있었어요. 네네. 친구들끼리 같은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있었는데, 가서 호텔을 잡고 막 그 불교에 그거 많잖아요. 신전 같은 게 중국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런 데도 가서 막 불상도 보고 막 그렇게 있다가 호텔에 들어왔는데 2인 1실을 썼어요, 그때. 제가 복도 끝방이었어요. 보통 그 나이 때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냥 안 자잖아요. 한 방에 모이잖아요. 네네네. 네, 한 방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또 본인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술 드시러 가시고 저희는 저희가 챙겨온 거 가지고 한 방에 모이자 하고 저랑 같이 방을 쓰던 친구는 먼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이렇게 딱 씻고 가려고 하는데 복도 끝방이니까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저희 방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 네. 그 문에 그 유리로 된 창문이 있어요. 그 비상계단이 되게 좁았어요. 그리고 네.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랑 아래로 내려가는 거랑 교차되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있고 바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문을 열면 그 비상계단 쪽으로 이렇게 밀리는데 그게 끝까지 안 열려요. 뒤에 그 침대 시트나 막 이런 거 청소하는 그런 함이 있어가지고 뒤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끝까지 안 열리는 구조였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 방으로 모이는 거 가려고 딱 나와서 그 친구들 쪽 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쪽은 중앙 쪽이어가지고 또 그 비상계단 나가는 문 반대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랑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쳐다봤어요. 복도 끝방에 저 혼자 있다 나왔으니까 누가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복도 거기 센서잖아요. 비상계단실은. 네. 센서등인데 불이 꺼져 있는데 문이 45도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비상계단 문이. 네. 45도 열려 있고 그 복도 불빛으로 거기가 비춰지는데 위아래로 내려가는 손잡이 교차되는 거 딱 보이고 문 열려 있는 뒤에는 그 침구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구조인데 그 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유리를 유심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유독. 네. 네, 유독 거기에 시선이 끌려서 봤는데, 복도에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 유리가 뭐가 비춰지잖아요. 네. 복도 모습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되게 증명사진처럼 검은 옷을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진짜 딱 증명사진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도비님 방송에서 다른 분들이 영가를 목격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됐던 게, 네. 그냥 뭐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냥 몸이 멈추더라고요. 아, 그냥 하죠. 그냥 하지. 저는 도 아니고 그냥 저 뭐야? 그냥 이랬어요. 그냥 저 뭐야? 귀신이야? 네. 그럼 저게 왜 있어? 이러면서 저 귀신이겠지? 저게 증명사진처럼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 위험한 건가?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멈췄어요. 그냥 네.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다가 그러고 있다가 가긴 가야 되지. 저걸 내가 왜 보고 있지? 이러고 뒤를 도는데 중간쯤에 가기 전에 방에서 한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같은 걸? 예, 같은 걸 봤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제가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쪽을 본 건데 저는 그 친구가 나온 걸 몰랐어요. 예. 나온 소리도 못 듣고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걸 보고 있던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뒤 돌자마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치니까 사고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얘도 봤구나. 그래서 둘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갔죠. 방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나이 때 애들은 약간 놀리려고 하는 줄 알고 의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상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맞더라고요. 그 친구랑 저랑 같이 본 게.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 뒤로는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가를 믿게 된 경험과 그리고 친구와 함께 목격한 중국 귀신 이게 같은 거네요. 영가를 믿게 된 계기는 이건데요. 그 네. 전에 제가 영혼을 믿게 된 거라고 하죠.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보통 어릴 때 기억은 큰 것들만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족끼리 워터파크를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키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안고 있거나 막 튜브를 이용해서 끌어주시거나 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장난기가 많으셔가지고 저를 물에다가 던지신 거죠. 네. 네, 던지셨는데 제가 그대로 유체이탈을 합니다. 네네. 그대로 유체이탈을 해서 이렇게 물에 빠지는 느낌이 들과 동시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물 일렁이는 거 안에 제가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쓱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쓱 올라가는데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장난으로 하셔도 애가 안 나오니까 건지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저를. 네. 이렇게 건지시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건지심과 동시에 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도 그 후로도 계속 영혼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들을 좀 많이 겪으셨네요, 홍크루님.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안 믿어도 그래, 너네 믿지 마라. 나는 내가 겪은 게 있으니까 믿는데 너네 믿지 마라.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안 믿으면 네. 안 믿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 사실은. 네, 그쵸. 왜냐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일들이니까 그냥 그게 맞고 본인의 기억은 정확하니까요. 그죠? 그쵸.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저는 믿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시들무 듣다 보면, 나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분은 좀 나랑 비슷하네? 비슷한 걸 봤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용기 내서 한 분 한 분씩 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크루님,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에 세 가지 썰을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또 소름 돋게 표현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렇게 들어봤을 때 반지하, 아까 이제 중랑구 면목동이라고 했죠.
그 반지하에 살 때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분이 계속 목격을 하셨었고 그 집에서 따라왔다. 그 귀신이.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집마다 귀신이 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귀신을 타는 그런 몸을 가지신 분들이 존재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겪지 않나. 그리고 집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또 귀신을 목격한다면 너무나 힘드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